47개 종목 308명, 그리고 총 메달 117개. 야구 여왕 시즌 이 선수 명단의 진짜 충격은 단순히 누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기존 블랙퀸즈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시즌 1에서 장수영, 송하, 김오나가 에이스로 떠오르며 팀을 끌고 갔다면 시즌 2는 그 에이스들조차 다시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됐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308명이다. 채널 A 야구 여왕 2 트라이아웃에는 47개 종목 출신 운동선수들이 몰렸다. 지원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였다. 조건도 분명했다. 야구 경력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운동선수 출신이어야 한다. 모집 포지션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전 포지션이었다. 말 그대로 블랙퀸즈 시즌 2는 기존 멤버 몇 명을 보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팀 전체의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오디션으로 시작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들의 이력이다. 공개된 티저에서 신재호 PD는 추신수 감독 이대영 코치, 윤성민 코치 앞에서 47개 종목 308명이라는 숫자를 꺼냈다. 이어 올림픽 메달 8개, 아시안게임 메달 22개 전국체전 포함 총 메달 117개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말을 들은 감코진이 올림픽 라인업 수준이라고 반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능 프로그램의 선수 모집이 아니라 거의 국가대표급 체육인재 풀을 야구장으로 끌고 온 셈이다. 그래서 시즌 2 선수 명단의 핵심은 두 층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즌 2를 버틴 원년 멤버다. 육상 김민지, 리듬체조 신수지 핸드볼, 김오나 핸드볼 박하얀, 유도 김성현 수영 정유인,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소프트볼 아야카, 복싱 최현미 사격 박보람 조정 이수연 축구, 주수진 아이스하키 신소정, 배드민턴 장수영 테니스 송하까지 총 15명이 블랙퀸즈의 출발점이었다. 이들은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이라는 상징 아래 모였고 낯선 종목인 야구를 통해 자신들의 두 번째 승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즌 2에서는 이 15명이라는 이름값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즌 1 마지막까지 블랙퀸즈는 성장했지만 결과는 완벽한 우승 서사가 아니었다. 2026년 3월 3일 방송된 최종회에서 블랙퀸즈는 히로인즈와 최종 8차전을 치렀고 9대8로 아쉽게 패했다. 시즌 전체 흐름을 보면 4승 4패였다. 이 숫자는 시즌 2가 왜 더 독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부족했다. 그래서 새 명단은 감동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로 다시 읽어야 한다. 특히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포지션은 투수다. 시즌 1에서 배드민턴 출신 장수영은 선발 투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라켓 스포츠에서 만들어진 어깨 회전 손목, 스냅 순간적인 밸런스가 투구 동작과 맞아떨어지며 블랙퀸즈의 마운드를 책임졌다. 그런데 시즌 2 티저에서는 장수영의 자리에 직접 도전장을 던지는 좌완 투수 후보가 등장했다. 이대영 코치가 타석에 섰을 때 날카로운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은 제이아의 에이스도 나왔다. 추신수 감독이 이미 투구 폼이 현역 야구선수 같다고 감탄한 장면은 시즌 2 명단 경쟁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 큰 충격은 육상 창던지기 선수의 등장이다. 대한민국 육상 창던지기 1인자로 소개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 110km 강속구를 던졌다. 여자 야구 예능에서 110km라는 숫자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기존 투수진의 기준선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숫자다. 추신수 감독이 대박이라고 반응한 이유도 분명하다. 공이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창던지기 선수 특유의 상체 회전, 하체 추진력 릴리스 타이밍이 야구 투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포지션은 타선이다.
시즌 1에서 테니스 출신 송아는 믿음의 타자로 불렸다. 공을 끝까지 보는 집중력, 빠른 반응, 임팩트 순간의 회전력이 강점이었다. 그런데 시즌 2에는 새로운 테니스 선수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첫 타격부터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고, 윤성민 코치가 손가가 잘한 것이 아니라 테니스 선수가 잘하는 것이었냐는 식으로 농담할 정도였다. 이 장면은 웃음으로 포장됐지만 내용은 살벌하다. 손가가 만든 성공 공식이 이제 다른 테니스 출신 선수들에게도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변수는 소프트볼 출신 29명이다. 시즌 2 트라이아웃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종목이 소프트볼이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종목 출신 선수들이 야구를 새로 배워야 한다면 소프트볼 출신은 이미 타격 포구, 송구 주루, 슬라이딩의 기본 감각을 갖고 들어온다. 기존 블랙 퀸즈에서는 소프트볼 출신 아야카가 올라운더로 활약하며 팀 전력의 균형을 잡았다. 그런데 시즌 2에 소프트볼 출신이 29명이나 들어온다면 아야카의 강점은 더 이상 희소성이 아니라 경쟁의 기준이 된다. 아야카에게 시즌 2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미 야구와 가까운 종목 경험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하지만 같은 계열의 경험자가 대거 들어오는 순간 비교는 더 냉정해진다. 누가 더 빠르게 공을 읽는지, 누가 더 안정적으로 송구하는지, 누가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지가 명단의 기준이 된다. 시즌 1에서 잘했다는 기억은 도움이 되지만 시즌 2 최종 엔트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 축은 수비다. 시즌 2 두 번째 티저에서 블랙 퀸즈의 수비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유도 출신 김성견은 3루 핫코너에서 빠른 타구를 처리한 뒤 1루까지 강한 송구를 보여줬다. 핸드볼 출신 박하야는 1루수에서 우익수로 이동했고 외야에서 다이빙 캐치를 선보였다. 조정 출신 이수연은 장타와 주루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주장 김원아는 전 경기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것은 기존 멤버들이 새 지원자들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시즌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다시 만든 장면이다. 하지만 시즌 2 명단의 잔인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멤버가 성장했는데 새 지원자도 강하다. 시즌 1에서는 야구를 처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서사였다면 시즌 2에서는 이미 성장한 선수들과 이미 준비된 지원자들이 한 그라운드에 선다. 감동의 기준은 낮아지고 실력의 기준은 높아진다. 이제 시청자가 보게 될 것은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 경기에서 팀을 이기게 만드느냐다. 박세리 단장, 추신수 감독,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름값으로만 뽑으면 팀은 강해질 수 없다. 반대로 새 얼굴만 밀어붙이면 시즌 1부터 쌓아온 블랙 퀸즈 위팀, 서사가 흔들린다. 그래서 시즌 2 명단은 단순한 선수 소개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원년 멤버의 의리인가? 즉시 전력의 냉정함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위험한 조합인가? 현재 공개된 흐름만 놓고 보면 시즌 2의 핵심 경쟁 구도는 분명하다. 장수영의 마운드에는 좌완 후보와 110km 창던지기 투수가 도전한다. 송가의 타석에는 새로운 테니스 출신 타자들이 밀고 들어온다. 아야카의 올라운더 자리에는 소프트볼 출신 29명이 압박을 건다. 김성현, 박하연, 이수연. 김원아는 비시즌 훈련 결과로 자신들이 아직 밀려날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구도만으로도 시즌 2 첫 방송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블랙 퀸즈 내부의 서열 재편처럼 보인다. 결국 야구 여왕 시즌 2 선수 명단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누가 새로 들어오느냐보다 누구의 자리가 사라질 수 있느냐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야구 여왕이는 기존 블랙퀸즈의 귀환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존 경쟁의 시작이다. 47 개종목에서 온 308명, 총 메달 117개, 소프트볼 출신 29명, 110km 강속구 투수 후보.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시즌 2 명단은 역대급으로 화려하지만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가장 차가운 명단이 될 수 있다. 선수 명단을 더 세밀하게 보면 포지션별 전쟁이 선명해진다. 투수진은 속도와 제구가 기준이다. 장수영은 시즌 1에서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시즌 2에서는 좌완 후보, 배드민턴 출신 후보, 창던지기 출신 강속구 후보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포수 자리는 더 어렵다. 빠른 공을 받을 수 있는 담력 투수 리드, 블로킹 송구가 모두 필요하다. 핸드볼과 아이스 하키, 유도 출신 선수들이 이 조건에 맞을 수 있지만 실전에서 홈플레이트를 지키는 압박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내야는 반응 속도의 싸움이다. 3루는 강한 타구가 가장 빠르게 날아오는 자리이고 유격수와 이루수는 공을 잡는 순간 다음 플레이를 판단해야 한다. 김성견이 3루에서 강한 송구를 보여준 장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반응하고 중심을 낮추고 곧바로 1루로 던지는 연결 동작이 살아났다는 뜻이다. 외야는 주력과 낙구 판단이 핵심이다. 박하얀이 우익수로 이동해 다이빙 캐치를 보여준 장면은 시즌 2에서 포지션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타선은 더 치열하다. 송가가 시즌 1에서 보여준 장타력은 블랙퀸즈 공격의 상징이었다. 김오나는 투타 모두 가능한 선수로 온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수연은 시즌 2 티저에서 타격왕을 목표로 말했고 3타점 3루타 장면으로 장타와 주루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여기에 테니스 출신 신규 후보들이 강한 타구를 만들면 중심 타선 경쟁은 완전히 새 판이 된다. 시즌 1에서는 잘 치는 선수가 귀했다면 시즌 2에서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득점권에서 해결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명단 공개가 뜨거운 이유는 또 있다. 팬들은 단순히 새 얼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시즌 1에서 정든 선수들이 살아남는 장면이고 동시에 진짜 실력자가 들어와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이 두 감정은 서로 충돌한다. 좋아하는 선수가 남기를 바라지만 팀이 이기려면 더 강한 선수가 필요하다. 야구 여왕 시즌 2가 강한 몰입을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름을 지키는 드라마와 이름을 빼앗는 경쟁이 동시에 열린 것이다. 그래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제 분명하다. 김오나는 주장으로 팀을 지킬 수 있을까? 장수영은 선발 투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송가는 믿음의 타자라는 별명을 다시 증명할 수 있을까? 아야카는 소프트볼 출신 대거 지원 속에서도 올라운더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308명 중에서 제2의 김오나, 제2의 송아, 제2의 장수영을 넘어 블랙퀸즈의 판을 완전히 바꿀 새 얼굴은 누구일까? 야구 여왕 시즌2 선수 명단은 바로 그 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